검찰개혁 법안이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했던 법무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밤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어느 한쪽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장 심사는 4시간 20분 만에 조금 네. 빨리 끝난 겁니까? 네. 4시간 20분이면 네. 사안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서 맞습니다. 네. 끝났고 이제 밤까지 조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에 동부구치소에서 네, 네. 대기 중입니다. 동부지검이고 동부지법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동부구치소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네. 출석할 때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네. 출석할 때 모습이고요. 네. 지지자들이 첫 강제 수사 후에 120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 중단을 했는데 외부 지시 있었습니까? 정무적 책임 지시겠다고 했는데 법적 책임도 인정하십니까? 직권남용 목소리 계속 부인하십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유재수라는 금융위원회 당시 금융정책국장이었죠. 네. 비위가 확인됐고 맞습니다. 서너 번 감찰을 했고 네. 불러서 조사를 했고 네. 그러다가 금융위에서 조치해라 사표 받아라 네네. 내려보내서 사표 예. 받았습니다. 자, 네. 자세히 보면은 뭐 그 사이에 네. 또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이 감찰에 더 이상 응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네, 중간에 사라진 적도 예, 있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감찰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면 첩보가 들어왔고 첩보에 따라 감찰을 했는데 네. 이 첩보의 근거가 약했다. 네. 그래서 감찰하던 상황에서 중단을 했고 거기서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 금융위에 네. 조치하도록 통보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유재수라는 인물이 사표를 냈고 사표가 수리됐어요. 네. 그 직을 떠났어요. 이걸로 종료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네. 이것은 정무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검찰 입장에서는 네. 분명한 비위 정보가 있는데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걸 감찰할 그런 권리 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다.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 직권남용이라는 권리 행사 거예요. 방해다. 그것을 그렇죠. 권리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이다 이런 네,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네. 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혐의가 이거는 어느 정도 인지를 했고 네. 이거는 감찰을 내가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내지는 네. 검찰의 수사를 의뢰해야 될 상황임을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네. 검찰의 수사 의뢰도 안 하고 그냥 감찰 일시적으로 그냥 감찰을 그냥 중단한 것은 그냥 덮은 거다. 네. 즉 이거는 직권을 남용한 거다라고 보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입니다. 저기 지금 핵심 쟁점을 추려봤는데 네. 임 변호사의 설명 들을까요? 네. 당시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얼마나 알았나. 이거 사실 이번에 이 혐의의 네.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분명한 범죄였던 걸 범죄자라는 걸 아는데도 금융위에 알아서 사표 받아 이랬다면 이거는 죄가 되는 거고. 그렇죠. 직권남용이라는 거예요. 네. 예전에 우리가 그 우병우 전 네. 수석 때를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당시에 그렇게 국정농단 의혹이 많이 나고 그 혐의를 다 알고 있었는데도 네.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 이거 직무유기로 삼았습니다. 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언어는 죄명은 다르지만 네. 상황은 지금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감찰에 대해 상황인데 왜 중간에 덮었어와 네. 감찰에 대해 상황인데 왜 아무것도 안 했어? 이 차이만 있지. 네. 해야 될 때 뭘 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는 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은 그때 당시 지금 아니다. 지금 드러난 거는 이미 구속 기소됐어요. 유재수 전 부시장이. 네. 그때에도 이런 정황이 이미 다 드러나 있었느냐. 그거를 청와대가 알고 있었느냐. 그럼에도 감찰을 중단했느냐. 요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과는 잠시 후에 여쭤보고요. 부인이 구속돼 있는 상황은 법원에서 고려 대상이
안 됩니까? 뭐 우선 뭐 우리 법에 네. 부부는 같이 구속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이지만요. 예, 보통 네. 우리가 어떤 혐의로 부부가 같이 조사를 받을 때는 네. 둘 중에 한 명만 보통 구속하는 게 보통 이제 관례였죠.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의 혐의가 네. 전혀 별개여서요. 별개여서 그게 그닥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앞서 말한 그런 쟁점 그 비위 사실을 얼마나 알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렇죠. 얼마나 네. 드러났고 얼마나 인지했느냐가 네. 가장 중요하죠. 검찰의 영장 청구가 무리하다라고 주장하는 네. 분들 입장에서는 가족 수사를 얼마나 오래 한 거예요. 네네. 정말 70여 곳 이상 예, 압수수색을 압수수색을 하고. 했죠. 네. 하여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네. 검찰 인력이 동원됐고요. 그러니까 네. 법무부 장관 지명되고 인사청문회 전후로 네. 뭐 웅진 학원 문제, 사모펀드 문제, 자녀들의 입시 비위 네. 문제 의혹들이죠. 다 의혹들에 대해서 3개월을 이제 그랬는데 먼지털이 식수사를 했다. 네, 탈탈 털었는데 네. 그러니까 A, B, C, D, E, F까지 다 뒤졌는데 안 되니까 네. K를 가지고 영장을 치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진보 지금 진영에서. 뭐 K나 N이나 P나 넘어가서 네. 나올 때까지 판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랴의 네. 이 발상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은 일가 의혹에 대해서는 연말이 됐잖아요. 이걸 새해까지 끌고 갈 거냐? 그러면 불구속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부인은 네. 구속돼 있고 네. 이렇게 많이들 추정을 했는데 툭 튀어나온 게 민정수석 시절의 공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가족 비위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 3번 갔지만 조사를 다 진술 거부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자신이 공직자로 이제 있던 때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진술을 2차례 소환해서 했다고 네. 하죠.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저는 결국은 이제 검찰의 증거 능력이 네. 오늘 법원에서 얼만큼 인정됐을까 네. 여기에 다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결정 납니다. 그렇죠.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병우 전 수석과 많이들 비교합니다. 네. 일단 민정수석이었고요. 네. 민정수석 당시의 일이고. 네. 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도 역시 직권남용, 직무유기. 네.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볼까요? 네, 그때 화제가 됐던 영상이죠. 보겠습니다. 네. 사태에 대해서 전 민정수석으로서 어떻게 책임감 느끼십니까? 오늘 검찰에서 물어보신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저 화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그 장면.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째려보는 듯이. 네. 청문회에서도 왜 그때 그렇게 처신했느냐라는 네. 당시 여당 의원의 질문이 있어요. 지난 11월 6일 날 검찰 출두하시면서 그 기자가 뭐 질문하니까 이렇게 노려보셨죠? 왜 노려보셨어요? 그때 노려봤다기보다도 이 기자분이 여 기자분이 갑자기 제 가슴 쪽으로 이렇게 탁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놀라서 이렇게 내려다봤습니다. 그 레이저 쏜 건데요. 대한민국 역사에서요.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렇게 레이저 쏜 사람 없습니다. 재벌도 검찰에 출두한 대통령도 하물며 최순실도 그런 사람 없어요. 이거는 이제 갑자기 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른 점은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과 조국 전 수석의 다른 점은 우병우 전 수석은 정말 네. 소년급제에서 검찰에서 요직을 거쳐온 그렇죠. 검찰의 핵심이라는 사람이고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조국 전 교수였죠. 수석은 교수로 출국 검찰 권력을 비판한 어떻게 보면 네. 검찰 입장에서는 참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인데 맞습니다. 네. 그렇게 다른 점은 있습니다. 다른 점도 네. 있고요. 또 한 가지 혐의가 크게 다른 점은 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직무유기예요. 네. 국정농단을 방조했다. 최순실의 비위 등을 예, 알면서도 알면서도 네. 감찰을 해야 마땅한데 네.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다는 거고 조국 전 민정수석은 네. 감찰을 하다가 중단한 거예요. 어떤 게 더 유불리하냐? 네. 하나는 저기 유기, 이제 그 하나는 중에 남용. 또 다른 혐의가 불법 사찰 이제 국정원 통해서 이런저런 진보 진영 민간인들을 살펴봐라 네. 한 게 이제
직권 남용이다 이런 부분이에요. 공교롭게 또 그런 혐의는 같습니다. 네, 조 전 장관하고. 예, 그때 그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국정원 통해서 그때 본인을 그때 우전수석을 감찰하고 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지시한 부분. 이게 이제 특별 감찰법 위반이고요. 이 직권 남용 부분은 또 약간 이 직권 남용도 죄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그 건은 이거랑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거는 네.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 때 해경 서버는 압수수색하지 말라. 아, 그렇죠. 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서 전화한 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정황까지 해서 그런데 지금 우병우 전 수석과 완전히 다른 게요. 우병우 전 수석은 아까 그 레이저 쏘는 저 장면이 네. 2011년 11월입니다. 그럼 언제 구속되냐 하면 세 차례 구속영장이 거의 1년 동안 네. 청구된 이후 1년 뒤인 2017년 12월에 네.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박영수 특검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잡기 위해서 네. 1년 동안 소환도 하고 수사도 하고 영장도 치고 하는 것을 1년 가까이 한 끝에 네. 겨우 이제 구속이 되게 됐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동부지법 앞에서는 조 전 수석 지지자들의 집회가 있다고 하고, 네, 공교롭게 자 보통 사건은 아닙니다. 검찰 개혁을 지휘했던 사람을 검찰이 영장을 친 사건입니다. 네. 공교롭게 다음 주에 이제 공수처법이 처리됩니다. 그렇죠. 또. 네, 이 정부 여당의 검찰 개혁 시도가 첫 관문을 넘는 과정에서 네.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어떻게 될 것이냐를 여쭤볼까요? 아니면 이게 검찰에 미칠 영향을 여쭤볼까요? 네, 마무리해야 합니다. 글쎄요, 이제 영장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요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쟁점, 당시에 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느냐 부분인데요. 네. 여기에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있냐.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당시에 이제 포렌식으로 해서 당시 그 유재수 전 부시장의 포렌식 그 문자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 아까 감찰 중단 말씀하셨는데 유학비 물어보니까 안 왔다는 거 이런 것만 본다면 저는 조금 발부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네. 둡니다. 발부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둔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